문재인 대통령 물어뜯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지금 지지율 45%예요. 이거 끌어내리겠다는 겁니다. 이 지지율을 민주당의 힘으로 끌어내리겠다. 아니, 민주당 힘이 아니죠. 더불어국민의힘당의 힘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리겠다. 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스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송영길 윤호중을 탄핵하라 이야기입니다. 자, 법사위를 내주기로 했다. 이 소식에 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체 18개 상임위 중에 의석수대로 민주당이 11개, 국민의힘이 7개. 자,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상반기는 법사위를 민주당이 가져가고 하반기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가져간다. 여기까지도 합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예결위, 국토위, 핵심 노른자 상임위를 다 줬어요. 21대 국회 후반기는 완전히 우리는 손을 놓겠다. 이거 아닙니까? 예결위와 국토위와 법사위를 다 내준다고요? 이러라고 180석을 밀어준 겁니까? 국민들을 뒤통수 쳐도 유분수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낙연 측의 비열한 지역감정 프레임 공격도 이어지고 있고, 개판입니다, 개판. 자, 이 수박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또 가관인 게요. 입법 독주 프레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상임위를 다 가져가서 입법 독주하고 있다. 독재를 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 그래서 협치를 해야 된다. 뭘 입법했습니까? 입법 독주 같은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뭘 입법했죠? 그렇게 입법 독주를 해서 공수처법을 그렇게 누더기로 만들었고, 중대재해방지법을 누더기 만들고, 수술실 CCTV 법안 통과도 못 시키고,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하는 것도 못하고, 도대체 입법 독주를 한 게 뭡니까? 도대체 무슨 입법을 독주로 했다는 겁니까? 독주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아무것도 못했잖아. 안 했잖아, 니들. 그런데 입법 독주 프레임이 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헛소리를 해도 정도껏 해야죠. 자, 민주당 당원 당규를 보면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탄핵시킬 수 있습니다. 당원들이. 절차가 매우 복잡해요. 당원 당규에 따르면 11월에는 송영길과 윤호중을 탄핵할 수 있다고 합니다. 11월에 탄핵하면 뭐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당원들이 탄핵의 움직임을 조직적으로 보여주기만 해도 이놈들은 쫄아요. 개망신 아닙니까? 당원들에게 탄핵당하는 당대표와 원내대표, 저보다 힘 있는 사람들이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앞장서서 일을 진행을 한다면 아마 많은 당원들이 동참할 거로 예상됩니다. 법사위, 예결위, 국토위, 이걸 다 내줬다.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 마무리를 그냥 개판으로 해놓겠다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물어뜯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지금 지지율 45%예요. 이거 끌어내리겠다는 겁니다. 이 지지율을 민주당의 힘으로 끌어내리겠다. 아니, 민주당 힘이 아니죠. 더불어국민의힘당의 힘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리겠다. 그리고 차별화 전략을 둬서 이낙연이 중도까지 확장을 하고 대세가 되겠다.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이런 시나리오 말고는 해석이 안 돼요. 이낙연, 정세균, 이들이 노무현을 탐탁하게 생각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노무현의 정신 운운합니다. 가소롭습니다. 이러면서 이낙연 캠프는 이재명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재명이 호남 불가론을 이야기했다. 앞뒤 자르고 문맥 다 잘라놓고 지역감정 부추기는 마타도어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원팀입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장난질을 칩니까? 그것도 같은 팀에게. 자, 이런 상황들을 쭉 본다면 이들은 같은 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적입니다, 적. 국민의힘하고는 손잡을지언정 이재명하고는 손잡을 수 없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잖아요. 원팀 같은 소리는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이낙연, 정세균은 원팀이 아닙니다.
이들의 정체는 드러났고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김두관 후보가 이낙연을 저격하면서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 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낙연, 정세균 두 후보는 지역주의를 불러내지 말라. 이재명 후보의 호남 불가론과 관련해서 이낙연 후보 캠프 대변인에 이어 정세균 후보까지 나서시길래 정말 심각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앞뒤를 보니 이재명 후보 인터뷰는 그런 의도가 아닌 게 분명합니다. 작년 전당대회에서 대표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에게 호남이 주체가 되어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역사가 한 번도 없었는데 이낙연 후보가 승리하면 새로운 역사가 된다며 당선을 기원한 것. 이걸 호남 불가론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이건 군필 원팀 사진보다 더 심한 악마의 편집입니다. 군필 원팀은 열성 지지자가 만든 걸 알지만 이번엔 캠프 대변인의 후보가 직접 공개적으로 발언했다는 점에서 훨씬 문제입니다. 정말 왜들 이러십니까? 아무리 경쟁이지만 떡 준 사람 뺨을 때리면 되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나라에서 지역감정이라뇨? 도대체 이 경선을 어디까지 끌고 가시려고 하십니까? 때 아닌 적통 논쟁에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까지 소환해내고 위로해야 마땅할 김경수 지사의 통화 내용을 팔면서까지 이래야 합니까? 이낙연 캠프 배재정 대변인의 노평을 이낙연, 정세균 두 후보에게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피를 토하며 외치던 동서화합과 국민통합의 정신을 거들떠보기는 하고 계십니까? 김두관의 뼈를 때리는 지적입니다. 이들은 이런 짓을 해요.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호남 지역은 역사적으로 볼 때 백제 때부터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역사가 한 번도 없었다. 이낙연 후보가 승리를 하면 새로운 역사가 될 것이다. 자,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지만 결국 충청도 김종필과 손을 잡았죠. DJP 연합으로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걸 호남은 안 된다. 호남은 한 번도 통합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영남 출신인 내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둔갑을 시킨 겁니다. 이거 쓰레기들이죠. 동지의 언어로 비판하라는 말. 좋은 얘기예요. 동지일 때. 이낙연과 정세균은 동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법사위, 예결위, 국토위 다 내준 더불어민주당 수박 국회의원들도 동지가 아닙니다. 적이죠. 적입니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거예요. 전쟁이 났을 때 가장 위험한 상대는 적군이 아니라 내부의 무능한 간부들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지금 개혁이 시급한 이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100명이 넘는 수박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의 개혁을 가로막고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입법 독주요. 한 적도 없는 입법 독주? 조중동 좀 그만 봐, 이것들아. 조중동만 언론이랍시고 그것만 쳐보고 앉아있으니 이딴 짓을 하지. 모질이도 이런 모질이들이 있나요? 민심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국회의원이랍시고 배지 달고 앉아서 애템거리고만 있으면 뭐 됩니까? 저런 것들이 국회의원 배지 한번 달아보려고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어떻게든 사진 한번 찍어보려고 하고 김어준 총수 옆에서 어떻게든 얼굴 한번 내밀려고 알랑방귀 끼던 그런 인간들. 윤호중 원내대표는 한 달 전인가요? 법사위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더니 한 달 지나서 바로 말을 바꿔버립니다. 이낙연계 특징이에요. 창피한 걸 모릅니다. 국민의힘 애들하고 뭐가 다르죠? 그리고는 박병석이나 김진표, 이낙연 이런 인간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제왕적 대통령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다. 진의 권한을 더 가져가겠다는 거죠. 의원 내각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제왕적이요. 지금 대한민국이 제왕적 대통령제였으면요. 니들은 다 사라졌어. 노무현 대통령이 제왕이어서 이런 꼴을 당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제왕이어가지고 지금 이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 국민들이 지지를 해주지. 오로지 자기 위안, 자기 권력 이거 말고는 관심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송영길, 윤호중 탄핵에 나서야 됩니다. 11월에 할 수 있지만 지금부터 탄핵의 움직임을 당원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조중동은 국민들의 이런 분노를 친문 강성 지지자들의 반발 이렇게 폄하할 겁니다. 그리고 이 모질이들은 그걸 고지곧대로 믿을 거예요. 이건
친문 강성 지지자들 일부의 목소리일 뿐이다. 문자 폭탄 이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소수일 뿐이다. 정말 코로나가 원망스럽습니다. 땡볕 더위라도 지금 이렇게 거리에 나가서 100만 시민들 뛰어나갔어야 되는데 못 나가죠. 못해요. 촛불 시민들은 또 이런 걸 지킵니다. 민주노총 저런 뻔뻔한 것들처럼 이 시국에 모여서 시위하고 이런 거 못해요. 우리는 그런 걸 못하죠. 지킬 건 지켜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런 분노가 소수의 친문 강성 지지자로 둔갑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왜곡된 민심을 조중동이 전달을 하면 모질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수박들은 그게 진실인 양, 그게 여론인 양, 그게 민심인 양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좀 급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괘씸한 건요. 올림픽 개막하는 시간 이때를 맞췄어요. 국민들의 관심이 다른 데에 쏠려 있을 때 벼락 날치기를 해버렸다. 진짜 죄질이 안 좋죠. 금요일 다음날 뉴스 공장도 없고 다스베이다도 없고 누구 하나 제대로 짚어줄 사람 없을 때 기습 처리. 지금 법사위 하나만 가지고 분노하고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법사위뿐 아니에요. 국토위 예결위 다 넘겨줬어요. 후반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국민의힘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없었다. 또 징징거리면 된다. 180석의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아요. 지금 민주당의 수박들은요. 180석의 힘이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많이 주면 안 되는데. 그럼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잖아. 개혁하는 신용만 하고 저쪽이 발목 잡아서 못했다. 이래야 되는데 180석을 밀어줘 버렸네. 어떡하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송영길, 윤호중 탄핵운동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의 수박들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된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